개항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게살토크 1월 20일 게살토크 홍성지입니다. 독일의 소설가 장폴 리히터는 삶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동만이 삶에 힘을 주고 절제만이 삶에 매력을 준다. 행동하면 내일의 나는 변화할 수 있고 절제하면 내일의 나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일이 휘몰아쳐서 나의 일상을 가두고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할 시간도 없이 하루가 흘러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선택의 기회가 많아 그 앞에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행동한다면 언젠가는 정말 그 목표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은 눈과 같은 것 같아요.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리는데 바닥에 닿으면 금세 녹아서 눈이 온 줄도 모를 때가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두껍게 쌓여서 어느새 회색빛 도로가 하얗게 변해 있어요. 이처럼 나는 매일매일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바닥에 녹아버린 눈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서 속상할 때 내 노력을 내가 인정해주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어난 눈덩이처럼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여러분을 기쁘게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도 각자의 방식으로 치열하게 살아왔을 여러분에게 이번 주도 너무 고생 많았다고 다음 주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서 울러왔던 너 저 머리 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에 시작에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널 힘들게 했던 일들과 그 순간에 끌렸던 땀과 눈물을 한 잔에 마셔버리자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3, 4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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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토요일도 게살 토크가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클립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홍디와 함께하는 게살 토크.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신나게 게살 토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게살 토크의 첫 번째 순서죠. 매주 개항장의 소식을 모아 소개하는 코너. 개항장에는 어떤 일이? 이번 주 개항장에는 어떤 일이 코너에서 소개할 이야기는 재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낡거나 못 쓰는 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바꾸는 의미일 수도 있고, 상처가 난 자리가 아무는 과정일 수도 있죠. 저에게는 기존에 있던 공간이 새롭게 탈바꿈된다는 의미가 가장 익숙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생된 공간, 인천의 아트 플랫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은 게살 토크가 매주 전시 소개를 할 때 자주 언급되는 전시장인데요. 그만큼 인천 개항장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들과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문화예술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이러한 인천 아트 플랫폼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생된 공간인데, 인천광역시가 진행한 구도심 재생사업을 통해 개항기에서 근현대에 이르는 여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전시공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근대식 건축물의 모습을 보고 흥미를 느끼곤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다양한 전시가 열리는 아트 플랫폼, 원래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던 공간이었을까요? 아트 플랫폼을 이루는 건축물은 A동에서 H동까지 총 8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A동은 옛 군해조점의 사무실로 1920년 벽돌로 건축한 2층 건물입니다. 여기서 조점이란 운조점을 줄임말로 배로 물건을 나르는 조운업을 하는 가게라는 뜻인데요. 군해조점은 일본 스시마 출신의 코오리킨 자부로가 세운 해운 회사입니다. 코오리킨은 1877년 부산으로 건너와 상점을 열었으며 울릉도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이권을 얻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그러다 인천의 일본 조개 내 군해조점을 창업하고 이 건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건물은 이러저러한 용도로 바뀌어 사용되면서 애초의 용도가 잊혀졌으며 2000년대 초에는 당시까지 운영되었던 인쇄소의 이름을 따 사무인쇄소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다고 합니다. 인천이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만큼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라 이런 해운회사들의 건축물이나 잔재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B동과 C동입니다. B동과 C동은 대한통운이 사용하던 창고를 개조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제물포 조약에 따라 개항을 맞은 제물포는 일제감정기 시기 인천항으로 이름을 바꾸고 조선의 가장 중요한 무역항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1911년 공사를 시작하여 1923년 완공한 수위가 다른 수면 사이를 선박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만든 간문의 운용으로 인천항은 조석간만이 심한 인천 앞바다에서 상시적으로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곳이 되었고, 이후 해방을 거쳐 1979년대까지 이 간문은 연안부두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부둣가를 따라 창고가 질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대한통운의 창고는 인천 아트 플랫폼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창고로 사용되다 지금은 입주 작가님들의 멋진 전시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D동인데요. D동은 구 일본 우선 주식회사의 인천 지점이었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일본 우선 주식회사는 개항 이후 일본과 조선 사이의 해운을 독점했던 기업인데요. 1888년 지어졌으며 벽돌조의 비교적 큰 건물입니다. 해방 이후로도 해운사의 사무실로 쓰였었고, 현재는 인천 아트 플랫폼의 운영 사무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인천광역시의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물은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근대 건축물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준공된 건물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E동, F동, G동입니다. 이곳들은 1933년에 지어진 창고 건물로 과거 피카소 작업실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이때의 피카소 작업실은 한때 인천 지역의 예술가들이 모여 공동으로 작업을 하던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지금은 입주 작가의 작업실과 게스트하우스로 쓰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때의 작업실이 현재에도 작업실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데요. 그때에도 지금에도 인천의 지역의 예술가들이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되게 기쁘게 다가오네요. 덕분에 저희도 이렇게 좋은 전시들을 관람할 수 있으니까요. 이 공간에서 영감을 얻어서 창고였던 건물들이 지금의 아트 플랫폼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어쩌면 지금의 아트 플랫폼이 있게 해준 가장 중요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H동은 1943년 건축된 일본식 점포 건물입니다. 리모델링 당시에는 금마차 다방이라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금마차 다방 건물로 불렸는데요. 현재는 커뮤니티관과 인천 생활문화센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방이라고 하면 지금의 카페 같잖아요. 카페에서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공간인데 이곳이 지금에도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되고 인천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과 모임을 할 수 있는 문화센터로 운영된다고 하니 정말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천 아트 플랫폼을 떠올리면 그동안 관람했던 전시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곳에서 촬영한 유명한 드라마들이나 영화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과거의 이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떠올리지도 못할 만큼 지금의 공간들이 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겠죠? 저에게는 예술로 가득한 기억으로 당연했던 이 공간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이렇게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뭉클하기도 신기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인천의 예술공간, 인천 아트 플랫폼 소식에 이어서 인천시의 새로운 문화예술 소식 들려드릴까 합니다. 인천일보 기사에 의하면 인천시가 시민들의 보다 가까운 문화 향유를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2024년 인천시가 가까이 더 가까이 문화가 이끄는 시민행복이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일상 속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고유한 문화 매력을 발굴, 성장시켜 시민이 행복한 초인류 도시 인천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16일에 밝혔는데요. 시의 올해 문화 정책은 매력 있는 문화 일상에 흐르는 행복한 도시, 일상 속 모두가 누리는 예술도시 구현, 시민 공감형 문화유산 관리 추진, 인천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글로벌 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이에 시민이 어디서나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누림 확대와 로컬리즘, 즉 인천다움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를 육성하고 폭넓은 예술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한 예술 생태계 문화 역량을 키운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업은 첫 번째로 시민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문화시설 기능 혁신입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천 전체 인구 중 55부터 65세가 55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2026년에는 57만 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장년층의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시는 1955년부터 1965년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수요계층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60대에 접어들면서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은퇴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공공도서관 29개소, 프로그램 110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를 40개소, 150개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규 고령사회 대응센터와 연계해서 일자리 및 재능 기부를 통한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추가적으로 앞서 설명했던 인천 아트 플랫폼의 운영도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인천 아트 플랫폼의 축제, 볼거리, 즐길거리가 더욱 확대된다고 합니다.
기존 예술가 창작 공간 및 전시, 신규 버스킹, 인천 아트로드 미디어월 운영과 확대 스트릿 아트 페스티벌, 레코드 플랫폼, 주차시설 확충, 인천의 대표성을 가진 식음료점 등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즐길거리가 더욱 풍성해진 인천의 모습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문화누림 사업의 일부인 순수예술문화체험 프로젝트인 신규 움직이는 갤러리, 확대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갤러리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 공간에서의 미술작품 전시 및 체험형 교육을 연 30회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존 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연 40회 개최하던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재래시장, 도서 지역 등 다중 집합장소와 문화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연 300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른 사업으로는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이 창단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지휘자 위촉과 합창단의 명칭 공모 절차에 있으며 단원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50여 명으로 구성, 이르면 4월 중 창단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와, 이 밖에도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계양장 문화재 야행, 인천 아시아아트쇼, 야간관광 특화사업, 메가 이벤트를 유치하고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다양하고 재미난 이벤트들과 문화예술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저는 평소에도 전시 보거나 공연 보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술이란 것이 때론 어렵기도 하지만 관람 이후에 정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었을 때는 반복되는 일상에 새로운 영감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함께 관람한 사람과의 이야기거리가 되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인천의 새로운 소식들이 정말 반갑게 느껴집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맛집 소개로 찾아오겠습니다. 걸음걸이 옷차림 이어폰 넘어 플레이리스트 음악까지 다 마이너 넌 빠르지 넓은 고개 위 환한 빛 조명이 어딜 비추는지 내려도 전이 결국 알게 되길 더 원하는 You're my celebrity 잊지 마 넌 흐린 어둠 사이 왼손으로 그린 별 하나 보이니 그 유일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야 You're my celebrity celebrity You're my celebrity 지쳐버린 표정 마치 전원을 꺼놓은 듯이 심장 소린 too quiet 네가 가진 반짝거림 상상력 아이덴티티까지 모조리 다야 넌 빠르지 아직 못다 핀 널 위해 쓰였지 오래된 사랑지 헤매도 저네 웃음 짓게 되길 더 원하는 네
여러분, 홍디가 심혈을 기울여 소개하는 맛집 소개가 이번 주도 돌아왔습니다. 저번 주에 짜장면 맛집 소개하고 저희 게살토크 팀원들 모두 중국 음식 먹었어요. 생각하니까 또 먹고 싶어요. 매주 무슨 음식 먹을까 고민하는 저희 팀 진짜 맛집에 진심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맛집 준비해 왔을까요? 바로 오늘의 맛집은 동인천역에서 홍해문 올라오면 길에 위치해 있는 밀크티 맛집 카페 아마아마입니다. 짜잔! 짜잔! 제가 이렇게 마시고 있는 음료도 아마아마의 밀크티인데요. 저희 PD님과 감독님들은 방송 진행하면서 연속으로 2주, 3주간 밀크티만 드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맛나답니다. 이곳은 일반 카페와 같이 다양한 커피와 논커피 메뉴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매장도 아기자기하고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사장님이 손이 빠르시고 센스 있으셔서 테이크아웃 손님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아마아마 메뉴 중 아샤추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아샤추는 아이스티에 샷 추가를 하는 메뉴입니다. 커피랑 아이스티의 만남이라고 하면 특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당이 떨어지는 날 아이스티의 단맛으로 당을 쭉 올려주고 쌉싸름한 커피로 정신이 바짝 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메뉴입니다. 아직 안 드셔본 분들이 계시다면 첫 번째 아샤추는 아마아마에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아마아마의 음료 사이즈는 일반 카페 사이즈에 비해 정말 커요. 일반 카페 라지 사이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저번에 아샤추 라지 사이즈 시켰는데 진짜 행복했어요. 다른 카페에서 아이스 음료 시키면 꼭 얼음이 많이 들어있어서 몇 입 먹고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여기 라지 사이즈는 정말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제가 음료 종류를 좋아해서 정말 빨리 마시는 편인데 라디오 시작부터 종료까지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실 수 있어서 요즘 정말 매주 게살토크 촬영하면서 아마아마에서 음료 사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아마에서는 사장님께서 직접 구운 디저트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저는 케이크 종류만 그동안은 먹어봤고 쿠키 종류는 먹어본 적 없지만 쿠키가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궁금한 마음에 사와봤는데 짜자잔! 제가 오늘 사온 쿠키는 유기농 통밀 무화과입니다. 제가 방송 전에 살짝 먹어봤는데 정말 두툼하고 고소한 게 달달한 거 땡길 때 딱인 것 같습니다. 동인천 놀러 오셔서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 나누며 맛난 음료까지 함께 즐기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홍디가 추천하는 밀크티 맛집 아마아마 꼭 한번 방문하셔서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홍디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맛집 소개에 이어서 시각적으로도 풍요로워질 수 있는 전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소개할 전시는 인천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전시입니다. 먼저 12월 7일부터 1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윤재민 작가의 호박과 함께하는 어떤 전시입니다. 전시는 인천 아트 플랫폼 E3 프로젝트 스페이스 3에서 진행됩니다. 전시를 진행하는 윤재민 작가는 개인의 사고방식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이미지에 관심을 가지고 사운드와 영상을 통해 다양한 실험들을 이어오는 작가입니다. 해당 전시명과 동일한 호박과 함께하는 어떤 작품은 영상 속 주인공인 정영문의 장편소설 프롤로그 에필로그 중 호박과 관련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다고 하는데요. 경이로운 생명체인 호박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정신적 자유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종의 정신적 스트레칭 연습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글로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번 영상 작품을 중심으로 드로잉과 텍스트 작업으로 전시를 꽉꽉 채워나간다고 하니까요. 예술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관람객 분들일지라도 직접 전시장 내에서 작업을 경험하는 순간 시각과 청각 모두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일 것 같습니다. 특히 소설이 모티브가 된 만큼 정영문 소설가도 공동 창작자로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서로 다른 분야가 만나 만들어낸 작품은 어떤 모습일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도 소개해드렸던 윤재민 작가님의 전시, 동인천 신포동 사시는 분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열리는 전시라 저희가 전시 종료 기간까지 최대한 동일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두 번째 전시 소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왠지 우릴 남기던 셔터 소리보다 왠지 쉽게 남길 수 있는 사진보다 정성을 가득 담아 내 손으로 널 그리고 싶어서 또 화질 펴고 연필을 쥐고 네 얼굴을 보며 Brown eyes, brown hair, one face, small ears 눈을 마주칠 때 붉어지는 볼까지도 맘을 담아 그리죠 Sharp nose, lace down, red lip like a star 그댈 그리는 내내 마음 흔드는 그대는 너무나 아름답네요 가끔 돌아질 때 짓는 듯한 표정도 내게만 보내는 그 따뜻한 네 눈빛도 정성을 가득 담아 내 손으로 널 그리고 싶어서 또 화질 펴고 연필을 쥐고 네 얼굴을 보며 Brown eyes, brown hair, one face, small ears 눈을 마주칠 때 붉어지는 볼까지도 Beautiful 맘을 담아 그리죠 Sharp nose, lace down, red lip like a star 그댈 그리는 내내 마음 흔드는 그대는 너무나 아름답네요 서툰 그림 실력에 아름다운 네 모습 모두 담지 못하겠지만 내 맘은 그릴게 Brown eyes, brown hair, one face, small ears 눈을 마주칠 때 붉어지는 볼까지도 맘을 담아 그리죠 Sharp nose, lace down, red lip like a star 그댈 그리는 내 마음 흔드는 그대는 너무나 아름답네요 다음은 12월 7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되는 오원배 작가의 부유현실 기록 전시입니다. 전시는 인천 아트 플랫폼 전시장 1 B동에서 진행됩니다. 전시를 진행하는 오원배 작가는 인간 실존의 문제를 일관된 작업의 주제로 하여 작업을 지속해왔고 작가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는 인간의 몸입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인 부유현실 기록은 현실과 관계 맺는 작가의 예술적 태도를 운유합니다. 현실 속에 부유하는 수많은 존재들과 관계 맺고 이를 예술적 사유를 통해 기록하는 과정들을 작품을 통해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인천 아트 플랫폼의 전시 공간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여 장엄한 무대 같은 서사적 풍경을 연출한다고 하니까요. 이번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로도 선정된 오원배 작가의 전시. 이번 주말 방문하셔서 지친 한 주의 위로 같은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1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도 2부 시작하기 전에 깜짝 퀴즈 나가야겠죠? 지난주 퀴즈 정답 먼저 맞추겠습니다. 지금의 한국 짜장면의 모습과 유사해질 수 있게 도와줬던 재료는 바로 양파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에게는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빠밤, 귀 활짝 열어주세요. 현재 인천 아트 플랫폼의 입주 작가들이 사용하는 작업실은 과거에 인천 아트 플랫폼이 생기기 전에도 인천 지역의 예술가들이 사용하던 공간이었다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죠? 그렇다면 이 공간의 과거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프로젝트 클립 개살 토크 영상 하단 이메일이나 유튜브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2곡 듣고 2부 사연 코너로 돌아올게요. 건셀로 지상이 뭔가 다른 간지 날 따라 해본다며 하는 제스처까지 이런 네가 너무 좋아 네 말들 따라 하다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 나를 쳐다봐 서로 왼손잡이 너도 구석에 앉았니 누워서 가만히 난 널 그냥 꽉 안았지 네가 너무 좋아 넌 나를 바라보면서 눈을 서로 마주치면 우린 꽤 닮았어 복사 붙여넣기나 이제 좋아져 전시가 듣다 보니 좋다며 빠져든 널 만나 너랑 안고 뛰어버려 3, 2, 1 번지 yeah. 한가슴만 좋아하는 것까지 네 혼자였던 널네 갇혀있던 날넌 내게 손을 내밀고 꽉 안아줘 네 괴로웠던 날내 외로웠던 날 같이 난 일이 된 것만 같아 Ctrl C Ctrl V 사진마저 같은 존재 Ctrl C Ctrl V 살짝 신난 듯한 몸이 Ctrl C Ctrl V 발라보단 데이비 보이에 우리 음악 취향까지 Ctrl C Ctrl V Ctrl C Ctrl V Ctrl C Ctrl V 우리 영화 장르까지 Ctrl C Ctrl V Ctrl C Ctrl V Ctrl C Ctrl V 우리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Ctrl C and V 같이 대고 하는 V 말고 검지와 새끼 보여주자 철이 없는 소년 수녀같이 보여주자 멋이란 게 흐르는 게 뭔지 보여주자 Bonnie and Clyde 같이 보여주자 C and Nancy 같이 내 AP를 타고 지금 너에게로 가는 중 A자를 잘 썼었다가 시간 되러 가 속을 타고 다녔다가 우라칸을 타다가 오늘 역시 살았다가 레미 안에 살아 복사 붙여넣기 너 때문에 잘 된 걸 알아 매일 혼자였던 너 매일 갇혀있던 날넌 내게 손을 내밀고 꽉 안아줘 내 괴로웠던 날내 외로웠던 날 같이 난 일이 된 것만 같아 Ctrl C Ctrl V 사진마저 같은 존재 Ctrl C Ctrl V 살짝 신난 듯한 몸이 Ctrl C Ctrl V 발라보단 데이비 보이에 우리 음악 취향까지 Ctrl C Ctrl V Ctrl C Ctrl V Ctrl C Ctrl V 우리 영화 장르까지 Ctrl C Ctrl V Ctrl C Ctrl V Ctrl C Ctrl V 우리 복사 붙여넣기 짱구님,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또 재밌는 거 준비해 왔으니까요. 같이 사연 보시죠. 저번 주 사연은 우리 사연자님이 너무너무 착해서 안쓰러우면서도 전 남친 생각하면 막 화가 났던 그런 연애 사연이었잖아요. 이번 주는 너무 멋지다.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함께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요즘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람들로 인해 참 많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2년 전 10년간 운영하던 회사를 정리하고 지역을 옮겨 새로운 회사를 세웠습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원래 있던 지역에서는 출퇴근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회사의 위치를 옮기고 적응하는 기간들로도 바쁘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을 옮긴 만큼 원래 다니던 직원들도 함께 따라오지 못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직원들을 뽑아서 다시 꾸려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새 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 직원을 만난 이후로요.
요즘 사람들이 MZ다, MZ다 하는 말은 미디어에서도 자주 접해서 이제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때로는 회사 생활에 잘 적응을 못하는 세대라는 내용으로 풍자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MZ세대가 저희랑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사람 사는 게 뭐 그렇게 다른가요? 다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니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 무슨 말인지 알겠더군요. 회사를 꾸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단순 업무 작업을 해줄 직원이 필요해 새 직원을 뽑게 되었습니다. 큰 규모의 회사가 아니다 보니 거창한 면접보다는 그냥 단순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그 친구는 갓 대학을 졸업한 20대 초반의 친구가 찾아왔는데요. 이력서도 없이 달랑달랑 면접을 보러 온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꼰대인가 싶기도 했지만 내 회사 규모가 작은 탓이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 같아요. 다행히 면접 때 그 친구는 어리숙한 겉모습과는 다르게 대학교를 다니면서 사무 업무를 아르바이트로 했던 경력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하며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MZ세대라 그런가요? MZ라서 어떻다 하는 건 크게 공감되지는 않지만 이력서 없이 면접 보는 건 좀 의아하긴 하네요.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게 처음으로 일하게 된 날, 그 직원은 대뜸 점심시간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급여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일하기로 한 첫날 급여 조정 요청이라니.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스럽지만 아르바이트 경력에 비해 급여가 적다 느낄 수 있으니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받는 급여보다 20%는 올려줘야 되실 것 같아요. 이력서를 가져오지 않아 정확히 경력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같은 분야의 꽤 좋은 회사에서 중요한 직무를 해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늦었지만 그 친구에게 이력서를 요청했고 제가 추후 그 친구의 이력서를 확인한 후 알게 된 사실은 경력 사실 조작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일은 단순 업무이더라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람을 고용한 제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기엔 일손이 많이 부족했기에 다음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만 함께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그 친구는 저에게 큰 환멸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하루는 출근해서 내내 휴대폰을 붙들고 있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은 PC보다 휴대폰이 편하다고들 하니 중요한 서류라도 휴대폰으로 옮기나 싶었습니다. 별말 않고 그 친구를 지켜보는데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으니 퇴근할 때까지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휴대전화를 놓지 않더라고요. 그 친구 뒤를 지나가면서 본 휴대폰 속 화면에는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이 띄워져 있더군요. 그래서 결국 퇴근 때 그 친구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땡땡씨, 근무 중에는 휴대폰 사용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제 말문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저 시키신 업무 다 하고 핸드폰 하는 건데요? 너무나도 당당한 대답에 저는 당장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발 새로 올 직원은 이러질 않길 바라면서요. 아니, 하루 종일 휴대전화 붙잡고 있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대답까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뒷이야기 어떻게 되었나요? 다음날 그 직원은 부당해고로 저를 신고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그 친구의 근무 태도는 누가 봐도 불성실했기 때문에
그러라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는 저는 다른 쏟아지는 일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요즘 직원 구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이런 의미였던 건지, 새롭게 온 직원도 저의 속을 뒤집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근무 특성상 때론 유니폼 착용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새로운 직원이 출근 후 유니폼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희한하게 착용을 했더라고요. 유니폼에 달린 단추를 전부 풀어헤치고 나왔길래 저는 처음 착용해보는 유니폼이 어색해서 그런 건가 싶어서 손수 단추를 잠궈주며 착용 방법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바뀌는 건 없더라고요. 늘 단추를 전부 풀어헤치고 나와서 저는 고객들에게 비춰지는 저희 회사 직원의 이미지를 걱정하며 머리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유니폼 사건을 시작으로 회사 물건을 집으로 가져가질 않나, 탕비실 커피를 몽땅 챙겨가질 않나, 자잘하고도 제 입으로 말하기도 쪼잔한 일들로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결국 그 직원도 얼마 못 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사람을 구하는 고용인 입장에서 골머리를 썩는 중입니다. 이런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연자님이 새로 구한 직원분마저 기본적인 개념이 좀 없었던 분인 것 같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을지 상상조차 안 되네요. 아니, 커피는 왜 훔쳐가시는 거예요? 보고 계신가요? 탕비실 커피 왜 가져가셨어요? 더 이상 사연자님이 회사 문제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홍디의 격려와 위로 담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열심히 일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잔잔하고 편안한 노래도 한 곡 띄워드릴게요. 난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마키만 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제 말해도 돼. 날 보며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은
벌써 어느덧 게살토크 라디오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일상 속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게살토크도 매주 더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알찬 이야기들로 라디오를 진행해 봤고요. 이제 저희는 슬슬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들을 포함해서 더욱 재미있고 알차게 보이는 라디오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때로는 웃기고 때로는 감동적인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유튜브 프로젝트 클립 검색하시고 게살토크 영상 하단에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촬영 감독 이상희, PD 이건희, 음악 감독 박지은, 그리고 저는 홍성지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개항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게살토크로 놀러오세요.